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금요일 날 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0.99%니까 1%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7만 원대는 단단하게 지켜냈다. 자,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호재가 계속 터집니다. 자, 첫 번째,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HBM4 실제 콜 테스트에 통과를 했고요. 이제 양산에 돌입해서 하이닉스와 경쟁을 하게 되겠죠.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엔비디아예요.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는 TSMC는 아직까지는 교체하기가 너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HBM 쪽으로는 지금 하이닉스 단독으로 받고 있죠. 마이크론이 있다고는 하지만 양산에 대한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와의 가격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그런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산량 측면에서 그쵸? 콜 테스트에 통과를 해서 그쪽에 대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삼성전자, 이쪽은 늘어나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삼성전자 HBM4가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갈 때 하이닉스, 그쵸? 하이닉스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근데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실적이 27년까지 좋아질 수 있어, 28년까지 좋아질 수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수정이 돼야겠죠. 그럼 여기서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 이게 깨졌으면 어디로 가요? 삼성전자로 간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가는 호재가 나오고 나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호재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파운드리까지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파운드리는 당장에는 TSMC를 잡는 건 사실상 그냥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조성했다. 그게 뭐예요? 빅테크들의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 그것도 테슬라 입김 엄청나죠. 여기다 플러스 애플까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락바텀은 5만 원대였다. 근데 이 5만 원대에서 보유는 가능하지만 원래 내가 그냥 좀 물려 있었어. 그럼 보유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뭘 봐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하면 된다.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수익 금액 측면에서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겠죠. 즉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건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편해진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딱 그 정도의 위치에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8월 달 들어서 한국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 시장도 지금 고가를 넘나들고는 있지만 어떤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까? 약간의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전에 조정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가 되면 엔비디아 실적도 나올 텐데 엔비디아의 실적은 100%의 확률로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기 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간의 조정을 받는 것,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건 금리 인하 전에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경제 지표가 깨져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 시장하고요, 미국 시장하고요, 방향성이 같다, 결이 같아졌다. 그럼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텐데 거품 있겠지.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뭐겠냐 이겁니다. 뭐겠냐고. 주도주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세금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 문제점 되는 것들 다 알아요. 그걸 모르고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을 하고 삼성전자는 여기 5만 원대가 바닥 구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 얘기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23년도에 AI 붐을 맞고 나서 HBM을 앞세워서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할 때 7만 원대부터 4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상승 구간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실적이 여기서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 올랐어요? 안 올랐잖아요.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모든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렇죠? 이 선반영하는 구간에서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럼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미반도체를 했다면, 그렇죠? 그럼 한미반도체를 어떻게 고르나요? 한미반도체 20배 올랐거든요. 어떻게 고르나요? 가장 먼저 올랐잖아요. 하이닉스가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죠? 바닥을 탄탄하게 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미반도체는 20배 올라간다고요. 하이닉스 3배 올라갈 때 걸린 기간은 1년 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삼성전자는
바닥을 다졌습니다. 바닥을 다진 그 이후에는 뭘 봐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삼성전자 매도하는 구간 지금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서 10만 원 이상 올라갈 거예요. 왜? 실적은 이미 밝혀졌다. 성장성을 꺾였다. 근데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기다렸었던 HBM 플러스 TSMC가 대장으로 있는 파운드리 쪽. 자,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호재가 들어왔는데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HBM은 어차피 빅테크 엔비디아에서 가져가는 거고 파운드리는 어디서 가져가요? 빅테크에서 대부분 지금 필요로 한다. 근데 TSMC의 단가가 너무 높아지고 기다림이 많아요. 웨이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는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에서 차를 만드는 수량이 많을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쪽이 많을까요? 아니면 GPU를 만드는 쪽이 많을까요? 단가상 차를 만드는 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량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TSMC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를 키우는 게 훨씬 더 낫다.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테슬라는 직접 파운드리를 하고 싶어 할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삼성 파운드리를 테슬라가 인수하려고 덤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테슬라가 직접 파운드리를 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리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개인 사재를 털어서 돈이 엄청 많으니까 테슬라 지분을 정리해서 이쪽에 대한 익스포저를 키우고, 그렇죠? 이쪽에 대한 그 익스포저를 키운다는 건 위험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쪽 키우면서 새로운 사업인 파운드리 쪽을 안고 간다고 했을 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금에 대한 부분 이 압박이 너무 크거든요. 왜?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가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TSMC 사용합니까? 애플이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TSMC 사용합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분할이 되어 있는 사업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 대한 2등 위치, 1등하고 2등 격차가 크긴 하지만 2등 위치를 단단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에는 못할지라도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추기조차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바닥을 다졌고 그리고 저는 10만 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올해 안에. 근데 여기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단단하게, 대형주가 단단하게 가격대를 지키고 있었을 때,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의 가격대를 보고 나서 파악한 거. 자, 뭐 지금 딱 찍혀서 나온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때요? 117%, 8월 19일, 151%, 7월 28일 실제 수익 난 거예요. 근데 모두 다 뭘 했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매매를 했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수페타시스. 지금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구간을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쭉 올라가서 매도 몇 프로? 76%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간다고요. 반드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한다. 76%. 아니 두산에너빌리티로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삼성전자를 보고 이수페타시스를 매매했더니 76%,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고 하이닉스를 매매했더니 몇 프로? 34%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수익이. 근데 모든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했다? 그러면 이런 수익 구간을 시장별로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 되면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고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야지만 주도주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주도주가 되기 위한 초입, 딱 그 목전에 들어와 있다는 점.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언제 매수할래? 어떻게 타점 잡을래?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어떤 종목 잡을래? 이겁니다. 자, 첫 번째 HBM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오케이, 그쵸?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그건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거다. 그리고 TSMC가 앞장서고 있는 파운드리 쪽, 그리고 이쪽도 TSMC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TSMC 쪽으로는 웨이팅이 너무 길고 단가 자체도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쪽, 그쵸? TSMC 정도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밖에 없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빅테크들의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근데 빅테크들의 수주가 어디예요? 테슬라 그리고 애플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쪽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첫 번째 구간에 들어왔다.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구간에 들어간다. 왜? 고가, 이 고가가 빠지거든요. 이 올라가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항이 나와요. 근데 이 저항이 나오기 전에 신고가를 만들면 뭐예요? 이 저항은 등락 구간이 있어도
당연히 뚫고 올라간다. 삼성전자가 뚫고 올라갔을 때 아까 전에 제가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비교해드렸죠. 하이닉스 3배 올라갈 때 HBM으로 3배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 20배 올라갔습니다. 더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고요.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그 초입 구간에 있다. 관련돼 있는 종목 무조건 매수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시장 관련된 이야기. 자, 금요일 날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8월 22일 국장 반등 성공,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강했다. 이번 주 원전 충격이 있었지만 목요일, 금요일 반등 성공했고 저는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조정을 받아봐야 금요일이 마지막인데 지금 미증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왜 급등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파월 의장 입에서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거기서 연설이 나온 성명문에서 충분히 밝혀졌다는 점. 미증시는 1.5에서 2% 정도의 등락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미증시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국장도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꾸준하게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다는 점. 자, 밑에 내려보면 다음 주에 있을 내용은 엔비디아 실적은 100% 확률로 좋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완만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실적이 나와도 왜? 실적이 좋을 것을 예상해서 주가가 먼저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위험 구간은 아니다. 완만한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갔지만 지금은 뭐가 나와요? 절대로, 그렇죠. 절대로 위험한 구간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쭉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국장 세금 문제 등 이슈가 있었는데 싹 다 무시해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번 주 조정이 있었지만 주도주만큼 빠른 반등이 나왔고 시세 확인 이후에 매수했다. 그리고 쭉 올려서 보시면 8월 22일 두산에너빌리티 그쵸? 11시 48분에 그냥 따라잡아라. 62,000원 그냥 따라잡아라.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어느 정도까지 수익 보고 다시 매수한 건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쵸? 제가 미증시 장중에 파월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까지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 경기도 좋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로 시장은 해석했기 때문에 급등세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시장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다음 주 국내 증시도 이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근데 이미 가격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매수 구간은 이미 다 잡아놨습니다. 원전은 다시 매수했고요. 그리고 소통방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급등세를 그냥 그대로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이닉스로 딱 3개월 만에 30%를 찍는다니까요. 그리고 하이닉스 플러스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것을 보고 이수 페타시스 그쵸? 이수 페타시스 어때요? 매수매도 3개월 걸렸습니다. 70%대 이렇게 나온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다. 그래서 맞춘 게 아니에요. 맞춰간 겁니다. 올라가는 것을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 내용 보세요. 8월 22일 금요일 날 62,000원에 또 샀다. 그쵸? 117% 수익 실현을 했는데 쭉 내려서 보면 151% 7월 달 7월 28일 7월 말이잖아요. 151% 수익 실현을 했는데도 밑에 내려보면 188% 7월 1일 날 수익 실현을 꾸준하게 해왔는데도 또 매수한다고요. 왜? 추세는 연결되니까. 삼성전자도 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이 되면 신고가 만들고 추세는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주들을 매매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삼성전자 지금 매도하는 구간 아니고요. 어떤 관련주들을 매매해서 이렇게 두 자리 세 자릿수씩 수익 구간을 만들 건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군들을 체크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겠죠.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제가 5만 원대부터 계속 팔지 마세요. 관련주도 할 때 됐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면서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는지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지 그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된다. 그래서 가격대를 봐야 이런 정도의 100% 이상 20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이게 지금 보여드린 뭐 반도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조선 강했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이런 시세가 나온다고요. 조선도 8월 11일 날 33%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나 수익 봤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종목을 잘 잡았을 때 정말 엄청나고 막대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 내가 조금 싸게 팔고 조금 비싸게 삽시다. 그래야 올라갈 때 매수해서 바닥을 예상하지 않고 올라갈 때 매수할 수 있고요.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고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수익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거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에서 또 나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